제20장 폭강성의 괴사 23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0장 폭강성의 괴사 23화. 정철은 뚱한 표정을 말했으며 이런 모습을 본 이건은 짙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는데, 녀석, 스스로 그렇게 낮출 필요는 없구나. 그런데 천장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심하게 들리는데 너는 듣지 못하겠느냐? 네, 형님. 저는 천장뿐 아니라 이곳 지하에서는 형님 말소리 외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군. 아무래도 상층에 있는 재단, 불새 모양의 큰 두기둥에 무언가 있는 것 같으니 너는 이곳에서 기다리렴. 내가 이곳의 기관을 좀 살펴야겠구나. 형님, 이곳 자체가 커다란 대전인데 과연 이건 말도 또 다른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 그것은 보면 알겠지. 이거는 왕정철에게 말하고 그는 공중에 부양하여 신형을 날렸다. 마치 그의 움직임은 물 위를 미끄러지듯 무력답수와 같은 신법처럼 공중으로 미끄러져 갔으니 그는 재단 세운 것 같은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을 오갔다. 이 재단은 바로 마선 만해성이 누워있었던 자리였고, 불새 모양의 기둥은 마선이 앉아서 이건과 석상들이 대결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곳이다. 이거는 하나의 기둥을 살피다가 다시 다른 기둥을 날아가 살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였다. 아니, 형님은 왜 저런 평범한 기둥을 자꾸 반복하여 왔다 갔다 하시나? 남는 정력이 있으면 우선 식사하였으면 하는데. 헉, 이런. 정철은 순간 기계음을 들었다. 물론 커다란 광음이 울리는 소음처럼 들렸기 때문에 왕정철은 귀에 손을 가지고 가서 귀를 막았다. 그만큼 왕정철에게는 매우 큰 소음으로 들렸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소음을 들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건희 양, 정면을 바라보는 불새 모양의 석상머리,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머리를 서로 볼 수 있게 돌려놓았고, 불새의 눈, 즉 커다란 남보석으로 되어 있던 불새의 눈은 서로를 보며 신비한 남색 광선을 쏘았고 서로 빛이 닿으며 이 빛은 천장 북쪽 구석 구멍으로 들어갔다. 이 천장 북쪽의 구멍은 지상에서 찾을 수 없는 구멍이었다. 이 작은 구멍에 남색 광선이 들어가자 커다란 소음이 울리고 이 기계음과 동시에 천장은 서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헐, 정말 장관이었다. 거대한 천장이 좌로 잠깐 돌더니 하늘에서 환상적인 빛이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정말 고대 건축물이 맞나? 아무튼 천장이 돌면서 하늘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과 같이 보였고, 이 빛이 이제야 대전을 밝게 만들어 주었으며 곳곳에 어두움이 숨어 있었던 비밀의 한 장소와 신비한 문들이 열어 보이게 되었는데, 푸르르릉 쿵쿵쿵쿵 쿠르르릉 쿠쿠. 한동안 소리와 함께 지하 밀전은 그 참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냈으니 헐, 정말 대단하구나. 이 지하 대전이 이제는 낮의 밝은 빛과 같이 밝아지다니 도대체 어떤 원리일까? 이거는 매우 감탄하고 있는 정철에게로 날아와 내려섰다. 척, 너는 칠칠치 못하게 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냐? 그 입에서 나오는 침 좀 닦지 그러냐? 매우 더럽구나. 왕정철은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지금의 그의 모습은 영혼 가출의 모습으로 입을 벌렸고 나오는 침을 닦지도 삼키지도 못하였으며 오직 천장과 바닥과 벽 등을 보느라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정철아, 정철아. 이놈, 네, 빡, 아이고, 나 죽네. 이건이 정철의 뒤통수를 때리니 정철은 현실에서 정말 눈이 튀어나오도록 뒤통수가 아려왔다. 아이고, 형님. 정철이 정말 눈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형님, 어떻게 무지막지하게 사랑하는 동생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습니까? 그래, 말 잘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내가 너의 뒤통수를 때리지 않았다면 너는 정말 영원히 가출할 뻔하였구나. 그리고 내가 막지 않았다면 너는 입을 크게 벌리다 턱 빠질 뻔하였구나. 에이, 형님도 말도 안 되는 말을. 우선 침을 좀 닦지 그러냐. 그러다가 내 침으로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온통 젖겠구나. 정말 정철의 가슴은 침을 흘려서 묻은 자국이 제법 컸다. 이런. 이게 무슨 쪽이람. 내가 노망이 들었나. 정신 차리자. 정철아, 너 원래 무림맹의 백호천 중원의 21대의 대주였잖아. 정철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조금 창피했는지 열심히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문지르고 있었다. 정철아, 됐구나. 여기 너와 나 두 사람뿐인데 내가 좋아하는 꾼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아, 그렇구나. 조금 더러우면 어때? 맞아. 이제 정철아, 우리는 허기에 지친 배를 채우러 가자. 아무래도 벽곡다는 저 호랑이의 문양으로 꾸며진 문으로 가면 될 것 같구나. 헤헤, 그런가요? 저는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형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해라. 정철은 발걸음을 가볍게 옮기며 걸어나갔다. 이거는 그의 모습을 보고 호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고, 이거는 정철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며 인생의 보람을 느꼈는지 미소를 지으며 정철의 뒤를 밟았으니
그래, 알아본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네, 대종사. 정주의 저택, 아름다운 저녁 정원에는 한 명의 중년인과 한 명의 노인이 서 있었다. 그런데 한 명의 노인은 어디서 본 인물이었으니? 아, 불과 몇 개월 전에 낙양마교의 숨은 지하 비구에서 이건과 싸움을 하였던 이문양이 아닌가? 그가 왜 이곳에서 자신보다 젊은 중년인에게 허리를 숙이고 있는 것인가? 네, 종사. 우리 오행계들은 전중원에서 원나라의 일꾼들을 찾았습니다. 그는 원나라 부흥기 시절에 중원의 한족으로 원나라에 협조하고 원나라가 파사국을 넘어 다른 대륙으로 출전을 할 때 병사를 모집해주고 병사들을 군용해서 위로해줄 여인들을 모아다가 팔아버리고 또한 중원의 근간을 흔들기 위해 군수물자를 모아다가 원나라를 지원해준 지역 유지들입니다. 그래? 이 녀석들은 근본도 없는 것들이군. 이번에 해주가 이런 매국노를 원한다. 해주가 막대한 사업을 벌이려고 하니까 오행기는 이 몹쓸 것들을 해주에게 붙여서 정파 녀석들을 결단내잡구나. 허허,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 매국노는 이미 정파에 막대한 돈을 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주와 연결된 인물들도 여럿 있습니다. 역시 해주는 대단하구나. 그러면 술주가 정파를 장악하는데 역시 이들이 끼어 있겠구나. 아셨습니까? 무엇을 말이냐? 술주와 해주가 형제인 것을 말입니다. 후후. 그 녀석들은 같은 피 냄새가 아주 짙게 나지. 그리고 그들이 정파를 아주 피말릴 것이다. 그 녀석들은 이 중원의 정파를 아주 뿌리까지 뽑아먹을 녀석들이다. 나는 여러 용주와 제왕용주회를 믿지 않는다. 오직 마교만을 믿을 뿐이지. 이번에 조사하면서 매우 놀랐습니다. 제왕용주의 용주인 반수가 원나라 기반을 둔 용주입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다. 막부와 원나라 황실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들은 100년 동안 이 중원의 피를 아주 쪽쪽 빨아먹고 그 위에 군림했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이를 협조하는 한족들이 있었고 이놈들은 자기 민족을 팔아먹는 것뿐 아니라 이들의 피를 뽑으며 원나라 황실에서 떡고물을 처먹으며 배에 살을 찌우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주원장은 그것도 모르고 원나라를 대대로 섬겼던 충신들을 헌건군과 차후세워질 한족의 나라의 일꾼을 세우고 있더구나. 뭐 그들이 지역에 기반이 있고 그들을 통해 아직 지역 기반이 부족한 주원장은 대리청정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세운다는 계획이지. 흐흐. 미련한 놈. 자기 백성들을 고려를 빨았던 놈들을 집정관으로 세우려 하다니 이러니 주원장의 응천부가 제대로 전통을 잇겠느냐? 후후. 후후. 이들은 마교 교주인 최중도였고 이문양의 얼굴을 한 인물은 최중도를 대신하여 면피를 쓴 오행기 중의 한 명인 금행기주였다. 과연 이들의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